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장 떨려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채팅에 막 뒤에 보인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그분이 지금 저희 집에 와 계세요. 저기 뒤에서 막 꿈찔꿈찔 거리고 계신다고요. 언니 빨리 짜잔 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또 아이가 알아보고. 네, 안녕하세요. 저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양식 수의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응이 뜨거운데 네네. 연예인이다 하는 분이 많은데 연예인이다. 저 유튜브잖아요. 아시죠? 네. 연예인보다는 유튜버. 왜 가리고 있니? 갑자기 엉덩이를 저한테 나황 선생님께서 유튜브 채널 만든 거 여러분 아시나요? 채널명이 뭐죠? 양신 TV. 네, 양신 TV 고양이 부탁해 촬영을 가장한 양신 TV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숟가락 얹으러 나왔어요. 저희는 항상 고양이의 일상, 귀여운 모습 이런 것만 보여드리고 있다면 우리 선생님 채널에서는 고양이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 정보, 나름 선생님의 일상 브이로그 이런 것도 힘들어요. 올라오거든요. 제가 정말 유튜브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지 얼마 안 됐지만 근데 여기는 진짜 김혜준님 직접 편집하고 기획하고 그다음에 고양이도 챙기고 촬영만 하고 편집해 주신 분 계시고 편하게 하고 있죠. 선생님 진정한 크리에이터는 편집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 양신 TV에 올라왔던 영상 욕지도 브이로그는 제가 다 촬영한 거예요. 편집까지요? 편집하려고 편집은 솔직히 아직. 했었어요. 어마무시한 장난감 만들었어요. 소개 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스태프 혜진님 이거 상상 되십니까? 이만큼 준비했던 거를 다 이어 붙였어요. 저희가 한 3시간 그렇죠.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채팅창 읽고 있습니다. 왜요? 거의 카메라는 안 보시고 네, 채팅창만 이렇게 보고 계시죠. 원래 카메라에 어떻게 하면 이쁘게 나올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카메라 신경 안 쓰고 야, 화장실 도저히 못 쓰겠다. 그러면은 이거 주문도 가능해요. 이게 10개 2,000원인가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무독성, 무독이. 네, 무독이. 제품명이 정말 무독이에요. 직관적이네요. 저희가 이제 그 만든 이 장난감을 공개할 텐데요. 저는 이 장난감이 정말 마음에 들고 히트 칠 것 같거든요.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네. 여러분 드립력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작하시죠. 장난감을 공개하면서 한번 해주세요. 거대 휴지 심산. 심산을 멍멍 휴어처럼 어렵네요. 근데 오늘 이거 엉덩이로 발음을 네. 못하세요. 멍멍 휴어. 아무튼 공개합니다. 짜잔. 휴로새우 나왔습니다. 휴로새우. 휴로새우 괜찮네. 휴로새우. 휴지산성. 아이들이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에 휴지산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휴지산이 있다. 휴척동 괜찮은데? 여기 간식을 가져왔고 예, 죄송해요. 일단 봉지가 엄청난 에너지 국대급 샴게 약간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라 체육묘라고 하더라고요. 체육묘. 엄청 이거 잘해요. 휴지세움 옆에 봉파르타쿠스. 이렇게 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고요. 안에 들어온 다음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구멍이 많기 때문에 랜덤으로 넣으면은 아이들이 이거 찾는데 에너지를 또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튼튼합니다. 이게 휴지심이 생각보다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애들이 밟고 지나가도 다 넣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넷플릭스를 보는 거예요. 맞아. 이거의 또 특징이 또 있죠. 배려심. 여기 밑에 요지 전용 통로가 있어요. 실제로 요지는 이 밑으로 다니더라고요. 여기 점프를 하지 않고 이 밑으로 다니더라고요. 네. 잘 놀고 있어? 우리는 또 방송하러 가야지. 행동 유발 장난감이라고도 하거든요. 아이가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많이 움직이고 이런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간식이 랜덤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발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발을 계속 넣더라고요. 아무데나. 선남선녀 방송 넘넘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실물 보고 거의 쌩얼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쌩얼인데 너무 똑같으셔서 저희 아이들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네. 좀 어땠나요? 소감이? 일단은 아이들이 진짜 강묘각색이더라고요. 정확하게. 먼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되게 좀 여유롭다? 아이가? 좀 양생을 즐길 줄 안다? 약간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뭐 봉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에너자이저고 네. 국대묘죠, 국대묘. 축구선수 좀 손흥민 활동량? 그 정도로. 네, 봉흥민 나왔네, 봉흥민. 그러니까 봉지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여기 거의 진짜 왕 같아, 왕. 뭐랄까 되게 주도적이고 되게 뭐랄까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공간도 되게 잘 활용하고 항상 놀고 싶고 아무튼 에너지가 많은 진짜 체육묘. 효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심하고 겁 많은 척 하지만 오히려 호기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놀이 장난감, 먹이 장난감을 주면
개별적으로 주면 아마 혼자서도 잘 갖고 놀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근데 이제 보통 아이가 소심하면은 오히려 아이를 막 이렇게 감싸잖아요. 네. 아이가 뭐 치일까봐 아니면 겁 많으니까 좀 그런 것들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아이가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너무 귀여워. 일단 요지가 너무 귀여운데 너무 소심하더라고 진짜. 맞아. 의외로 놀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것 같아요. 사람이 없으면 일단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다 덩치가 좀 있더라고요. 그쵸. 골격이 되게 네. 커요. 근데 이제 그게 비만인 거랑 아닌 거랑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해드렸죠. 왜냐면 아이들 비만일까 봐 걱정하셨는데 비만이 아니고 다 골격이 큰 거예요. 키가 큰 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뭐 사람 평균 키가 뭐 여자분들은 160대고 남자분들 170대면 아이들은 뭐 170, 1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꼭 비만이거나 뭐 애들이 뭐 살을 빼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적당한 것보다 약간 좀 건강한 편? 근육돼지? 근대라고도 하죠. 고양이들 보면 뱃살 이렇게 내려 앉은 거 보고 보통 많은 보호자님들, 집사님들이 좀 우리 아이가 비만인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프라이모디얼 파우치라고 해서 뱃살이긴 한데 그게 비만은 뱃살이 아니라 자기 기능적 역할을 하는 뱃살이에요. 아이들이 뭐 이제 에너지를 저축하기도 하고 내부 장기, 배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다리를 뻗을 때 유연하게 뻗기 위해서 늘어나는 살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배를 비만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근육이지 네. 라고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 듣고 저는 되게 안심했거든요. 왜냐하면 댓글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어요. 먼지가 살이 많이 찐 것 같다. 저도 약간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냥 네. 무시기 파우치래요. 네. 너무 귀여운 파우치. 프라이모디얼 파우치 뭐 이름 지어주세요. 네네. 죄송합니다. 팩폭해가지고 제가 뭐 그 팩폭 오졌나요? 저 이런 말 잘해요. 저 인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인싸 용어를 계속 막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거 네. 가르쳐 주는 사람 솔직히 인싸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고구마가 타고 있거든. 옆에서 고마워. 아 네. 여기 다 익었고요. 여기 이제 들이 익었네. 네, 여기 들이 익었고요. 오늘 맞아 저희 카페에도 구경 오셨었거든요. 네네. 저희 카페는 어땠나요, 선생님? 완전 좋았어요. 그 연유 라떼. 맞아 여러분 연유 연유 라떼는 꼭 강추입니다. 달달이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꼭 드시면은 잠이 확 깨실 거예요. 고양이들은 단맛을 못 느끼지만 그 직업병인가 봐. 놀랬던 게 고양이 카페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오해했을 수도 그쵸. 있을 것 같은데, 댓글로 많이들 물어보셨거든요. 볼 수 있냐, 몬봉히오 볼 수 없나요? 있냐. 예. 저희는 고양이가 없는 고양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맞아, 그게 맞죠. 맞아요, 그게 맞죠. 고양이를 정말 좋아한다면 네 고양이를 카페에 두는 거는 사실 생각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고양이 집사님들 많이 만나고 보호자님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 음악적인 취향, 그 다음에 뭐 생각들, 책들 읽는 성향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그냥 힐링하고 뭐 혼자 사색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도 있고 뭐 굿즈도 살 수도 있고 그냥 그럴 수 있는 만한 공간이 저는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저는 김매주와 고양이들이라는 카페가 되게 그런 면에서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희 잠깐 쉬고 돌아왔어요. 카메라 배터리도 갈고 초콜릿도 좀 깔고 물도 따라 놓고 저희 좀 먹으면서 해야겠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해보니까 40 넘어서 할 건 아니에요. 매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격주나 그냥 뭐 생각나면 해야 되거든요. 이걸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로 네, 하네요. 진짜.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맨 졸려 보이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 그 가족력이에요. 제가 가족력 갑자기 얘기하는데 저희 집이 눈을 약간 천천히 떴다가 감았다 뜨는 버릇이 조금 있어요. 고양이 눈키스 하는 것처럼 꿈뻑한다. 근데 제가 의도적인 게 아니라 저도 고3 때 알았어요. 이제 친한 친구가 너는 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천천히 감았다 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구나. 지금 진짜 피곤하긴 한데 평상시에도 그냥 피곤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일단 저희가 준비했던 Q&A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금 질문해도 난리 났네요. 지금 질문만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분들이. 이거를 쳐놓은 다음에 복사하고 있었나 봐. 주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를 또 먼저 말을 해볼까요? 되게 반복적인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양이가 물어요 라는 질문. 저도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문다라는 거는 공격성인데 일단은 원인은 아시죠? 집사 잘못이라는 거는 놀 때 무는지, 갑자기 나를 무섭게 쳐다보다가 무는지, 골골대다가 만져주니 갑자기 무는지, 대략 이 정도 세 가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놀다가 무는 건 놀이 공격성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건 어렸을 때부터 노는 거를 손가락으로 한 집사 잘못. 두 번째는 그게 뭐 사냥감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사냥감처럼 바라보는 그냥 공격성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뭐 숨바꼭질 했다던가 어렸을 때부터 네. 보호자 잘못, 집사 잘못. 세 번째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골골대다가 와서 무릎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져주면은 막 골골골골골 대다가 갑자기 긁고 가던가 앙 물고 가는 애들. 네. 그거는 약간 반은 집사 잘못, 반은 고양이 잘못. 왜냐면 고양이가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든요. 그 이제 충동 조절 장애라고도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칼럼을 쓴 적도 있는데 네. 아이들이 쉽게 끓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지는-거나 관심에 대해서 원하다가 좀 건들면 물고 그냥 가는. 약간의 뭐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뭐 약을 먹어야 된다던가 이 정도는 아니고 교육을 하면 돼요. 조금.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간단한 거. 네. 보통 보호자님들, 집사님들이 고양이 만지면 오래 만지잖아요. 계속. 그거를 한 번을 오래 만지는 게 아니라 짧게 여러 번 만지는 걸로. 그러니까 물을 계속 물이 끓도록 물을 계속 켜 있는 게 아니라 네. 물을 켰다가 껐다가 켰다 켰다. 그러니까 물이 쉽게 끓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분 동안 만질 거를 10초 동안 3회 정도 만진다던가 이런 게 좀 추천이 됩니다. 고양이 화장실 문제. 뭐 애가 뭐 대변을 거실에다 싼다던가 소변을 뭐 이런 침대에다 싼다던가 실수하는 애들. 네. 그런 적 없나요, 여기는? 먼지가 화장실에 불만 있을 때 음. 실수한 적이 되게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는 뭐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화장실 문제는 되게 복합적인 거라서 모래, 네. 화장실 위치, 모양, 그다음에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화장실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화장실을 정말 싫어해서 하는 거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 팁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장실에 갔을 때 들어왔다가 금방 나온다던가. 두 번째는 화장실 주위를 긁는다던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장실 앞에서 대변 실수를 한다던가 소변 실수나 이런 경우는 화장실 자체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 없이 만약에 다른 데다가 실수를 한다. 그런 거는 오히려 또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고양이 싸움이 제일 어려워요.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어렸을 때 잘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서 2살, 3살 됐을 때 갑자기 싸워요. 라는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어렸을 때는 유치원생이고 네. 초등학생 같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잘 친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2살, 3살이 되면 사람 나이로 치면 20대 중반, 네네네. 24살, 28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께 되게 중요하게 돼. 그래서 그걸 이제 사회적 싸움이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이 공간 되게 중요하고 네. 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고 네. 내 것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침해하거나 이런 거를 되게 불편해. 다들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좀 약간 10대에서 20대 되면 내 공간 필요해서 문 닫고 문 잠그고 뭐 컴퓨터 한다던가 내 공간에서 나만 시간을 보낸다던가 이런 것처럼 그게 되게 소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툼이 막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질문도 많이 줘요. 우리 애가 곁을 안 줘요. 저한테 거리감을 둬요. 너무 많은 걸 해주려고 했거나. 지나친 관심. 그렇죠. 지나친 관심, 지나치게 만지거나. 귀찮.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고양이는 많이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잘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해주는 게 고양이는 더 고맙게 생각하고 먼저 다가와요. 근데 이제 곁을 안 주는 경우에 대부분은 뭔가 자꾸 해주려고 하고 이거 불편한 거 없을까 뭐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아이가 좀 불편해서 더 안 오죠. 근데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인내심이 되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싫어하는 행동 하지 않고 놀래키지 않고 고양이 청각이 예민하니까 네. 가만히 있고 그냥 간식 좀 주고 밥 주고 이러다 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올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고양이와 생활하는 데는 인내심이라는 단어 참을인 한 10,000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네. 길고양이에게 추루 줘도 되나요? 네.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물어봐 주셨어요. 추루 같은 경우는 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주면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참치캔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참치캔은 일단 불포화지방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설사할 수도 있고 비타민이 부족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참치캔보다는 닭가슴살을 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전 닭가슴살 엄청 추천합니다. 고무실에 있는 느낌이래 근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혼냈죠. 원룸에 고양이 키워도 되나요? 원룸이든 투룸이든 궁궐이든 대저택이든 청와대든 일단 그 공간에 고양이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것들만 있으면 키우셔도 됩니다. 근데 최소한의 것들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제가 읊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직 공간이 있어야 되죠. 네. 수직 공간 캣타워. 네. 그다음에 스크래처 있어야 됩니다. 스크래처는 평판 스크래처, 수직 스크래처 최소한 뭐 2개 이상씩 있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물그릇 밥그릇 있어야 되고요. 또 화장실 최소 한 마리 들어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장난감
있어야 되는데 장난감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혼자 노는 장난감, 먹이 장난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낚싯대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행동 유발 장난감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장난감이 있어야 돼요. 원룸이더라도 그 캣타워가 꼭 있을 필요는 없고요. 김혜주 씨네 오늘 보니까 이게 가구인데 이제 캣타워처럼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활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꼭 캣타워를 사야 된다 뭐 이렇지는 않아요. 인가를 싸고 안 숨기고 가는 애들이 있대. 무슨 심리일까? 화장실 쓰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고양이들은 흔적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덮는 네. 습성이 있어요. 보통 화장실이 마음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싸고 빨리 나오는 경우. 빨리 싸고 빨리 나오는 네,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뭐 강남역 공공 화장실 갔는데 지저분해. 어때요? 물 내리고 가시겠지만 빨리 나오잖아요. 또 재밌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왜 그렇게 귀엽죠? 고양이요. 그러니까 고양이 왜 이렇게 귀여워. 거실의 사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딱 표현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요새라는 곳을 훔친 외계 생명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고양이라는 존재는 왜냐하면 고양이라는 이 외모와 귀여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맞아. 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네. 수의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젠지. 수의사로서요.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인지도가 생기고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고 그다음에 영향력이 생기면서 좀 약간 길냥이들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건 좀 보람 느껴요. 수의사로서 보람 느끼는 거. 왜냐면은 좀 길냥이든 집냥이든 똑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생명체의 경우에는 존중을 받을 저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좀 길냥이 특히 이제 겨울철 되면 추워지고 저도 추운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 추운 거 진짜 싫어요. 겨울철 길냥이들이 좀 안전하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배려나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국민적인 정서가 좀 생겼으면 좋지 않을까. 네. 제일 힘들었던 경험, 수의사로서 제일 수의사로서? 힘들었던 경험을 물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수의사라는 직업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병원에서 일을 해서 항상 이쁜 강아지, 이쁜 고양이만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 그대로 동물병원은 병원이라서 아픈 애들이 많이 와요. 근데 아픈 애들이 많이 오고 또 접종하러 오는 애들도 오잖아요. 어떤 게 힘드냐면 갑자기 뭐 고양이가 아파서 뭐 갑자기 뭐 고양이 별로 갔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근데 갑자기 뭐 진료가 뭐 악갱이 같은 애들이 왔어. 그러면 내가 약간 연기자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감정의 연기. 그럴 때 조금 힘들죠. 왜냐면 방금 전까지 내가 돌보던 뭐 치료해주던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보호자님도 달래줘야 되지만 수의사들도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단지 표현을 좀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크하다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좀 일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표현을 안 하는 좀 뭐라 그럴까 습관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요. 저도 선생님 동물병원 한번 다음에 가볼까 합니다. 네네. 그레이스 동물병원이거든요, 여러분. 네 맞아요. 제 본업인 동물병원 홍보를 깜빡했네. 양심집에 미쳐가지고 강남구 노현동 학동로 18 건강검진과 고양이 행동교정을 맡고 있습니다. 병원을 제가 지금 마음에 드는 병원을 아직 못 고르고 있어요. 이사 온 뒤로. 맞아요. 이 병원 고르는 기준 같은 걸 선생님이 제안을 하실 수 있을까? 좋은 병원 고르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고양이 핸들링이 능숙한지 그다음에 고양이를 위한 배려가 좀 돼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선생님이 코드가 맞는지. 나랑 개인적으로 코드가 그쵸. 맞는지. 예, 보호자. 왜냐면은 고양이가 아파서 갔지만 일단 대화를 해야 되는 거는 집사님이시잖아요. 보호자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님하고 코드 소통이 잘 되는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만 믿고 진료를 맡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요한 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봤던 선생님일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아이를 되게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를 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적절한 검사라든가 적절한 치료 방법을 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처음으로 라이브 해보셨는데? 이게 저속 기능? 네. 저속 기능이 있다라는 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안 그랬으면 저희가 그쵸. 리플을 못 읽지 않았을까. 맞아.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훨씬 많이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정말 프로처럼 하시는 거 놀랐고 고양이들이 실제로 보니까 되게 뭐랄까 저도 되게 신기한 경험. 말씀도 너무 재밌게 잘해주시고 또 이런 채팅 같은 것도 안 놓치시고 되게 재밌게 진행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감사합니다. 이 세팅 스킬만 조금 네. 알아가시면 완벽한 생방송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은사로 모시고
김미주님은 또 지금 시청자는 한 2,300명 정도 되고요. 거의 2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시청자분들이 안 빠지고 계속 남아서 재밌게 시청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거 시키셨어요. 이거는 선생님도 하기 싫어하시는 거. 네 진정성 없는데 시켜서 하는 거. EBS 네 고양이를 부탁해 마지막 인사를 같이 하죠. 네. 우리 뿌지님도 같이 하라고 해가지고 네. 그 유명한 마지막 인사. 되게 어두운 표정으로 하시잖아요. 땅 보면서 이렇게. 네, 맞아요. 성대모사 할 수 있어요. 제가 성대모사 한 적 있어요. 누구 성대모사를요? 김미향쇼 선생. 관심입니다. 관심입니다. 약간 이렇게 약간 끝을 올려. 제가 김명철 역할 하겠습니다. 김명철 원장. 왼손이 사람이고 오른손이 돈이래요. 아 사람 돈 어떤 거 선택하시는지요? 저는 사람이요. 사람이 따라오면 돈도 자동으로 따라온다 저는 생각해요. 라이브니까 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람과 관심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